당신의 성공 투자를 위한 주템 전문가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www.sctv.co.kr을 입력하시면 주식챔피언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주식챔피언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주식 아카데미 무료 공개 방송, 실시간 무료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 파트너 주식챔피언,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주식 챔피언으로 가는 길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채워드릴 종목 상담 넘버원 주첸콜의 안신혜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대감을 키웠었는데요. 오늘 들어서 좀 탄력 없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이벤트를 앞둔 부담감일까요? 네, 아무래도 시장이 싫어하는 것은 사실 악재보다 더 싫어하는 게 역시 불확실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불확실성이 자꾸 이렇게 지속이 된다 보면은 역시 매수세가 죽어버리고요. 그리고 매도세가 일단은 팔고 이 이벤트가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준비하자라는 현금을 좀 확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빠지는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역시 수익을 내야 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은 역시나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2주 전부터 계속 화장품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 그리고 자율주행 테마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화장품주가 급등을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카도 오늘 굉장히 많이 급등락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역시 자율주행카 테마 중에서 역시 여러분들이 옥석을 조금 가려내신다면은 지금 당장에 매수를 조금 해놨다가 조금 차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 테마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예, 자율주행 테마 중에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가지고 싶은 종목, 이 밖의 종목들도 모두 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02786-1022 혹은 102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현진 멘토와 함께하는 주첸콜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문현진 멘토와 함께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결해 나가신다면은 아마 계좌 수익률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전화 주시면 제가 빠르게 많은 분들 해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드려 볼까요? 현대건설. 현대건설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0%. 네. 54,000원. 64,000원이요? 54,000원. 54,000원이요. 매수가가 네, 그러면 네. 지금 약간 본전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네, 어제 샀거든요. 어제 사셨어요? 예. 자, 일단 어제 사신 거는 잘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가 그렇게 나쁜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막상 보면 그렇게까지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잘 사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런 자리는 손절만 잘하시면은 크게 다칠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혹시나 이 종목이 빠지게 되면은 저는 역시나 52,000원짜리 정도가 손절 라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52,000원 손절 라인만 잘 지켜주신다면 이건 남북 경협 준 건 알고 계세요? 예, 예. 네, 남북 경협 테마기 때문에 지금 이제 G20 정상회담을 앞둬놓고 이제 북한 제재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미국, 중국 무역 전쟁 이야기 나올 것 같고 지금 세간의 관심이 좀 많이 몰려 있는 상태인데 저는 저기서 굳이 G20 정상회담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싸움을 만들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역시나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올 거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역시 남북 경협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 시기 굉장히 적절했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2,000원짜리가 조금 무너질 때 손절만 잘해주신다면은 요 종목은 뛰어오를 때 한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를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6만 원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팔아내시고 6만 5천 원 조금 이하에서 6만 한 4, 5천 원 정도쯤 됐을 때 전량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챙기면 되겠죠, 그죠? 네네. 네, 혹시나 이게 52,000원 밑으로 빠진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요걸 팔았다가 조금 더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고 남북 분위기 보면서 재접근하셔도 좋으니까 한 발 물러났다가 다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잘 접근하셔가지고 수익 꼭 챙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텔콘 RF 제약. 텔콘 RF 제약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9,750원에 20%. 9,750원, 50원에 20%. 자, 일단 텔콘 RF 제약은 지금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몸집이 좀 꽤 큰 편에 속하는 기업이에요. 7,300억짜리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제약 바이오가 역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계속 보고 있는 중이고요. 약한 종목, 그러니까 가벼운 종목부터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큰 종목까지 이렇게 추세를 만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어요. 네, 제약 바이오가 올라간다라는 그 예상은 일단 지수가 반등이 나갈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기 때문인데 지수가 저는 12월부터 한 1월 정도까지는 아마 G20 정상회담 이후에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저는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 역시 텔콘 RF 제약, 뭐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등 좀 큰 종목들 위주로 조금 강한 추세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제약 바이오 테마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은 지금 당장에는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지수 반등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텔콘 RF 제약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보유하셔가지고 들고 가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에는 약간 빠져 있지만 이 빠지는 모습이 음봉으로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약간 버텨주면서 빠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크게 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조정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조정세가 끝나고 나면 저는 역시나 요거 올라올 때 12,3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한 20-30%의 수익률을 좀 챙길 수 있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일단 너무 큰 수익률 노리지 마시고 지난 전고점을 일단 돌파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게 좋기 때문에요. 저는 목표가를 보수적으로 11,000원을 먼저 드리고요. 11,000원을 이렇게 넘어서기 시작을 한다면은 저는 14,000원까지 목표가를 높이셔도 된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11,000원 목표가 그리고 14,000원을 최고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끌고 가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호텔 신라 호텔 신라고요. 84,100원에 100%입니다. 84,100원에 100%요. 예, 예. 이거 100% 비중을 실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회사도 좋고, 네. 좀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생각대로 빨리 안 가네요. 예, 그 호텔 신라라는 이 기업 예. 자체가 빨리 움직이는 종목까지는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저는 비중 100%를 뭐 싣는 건 나쁘진 않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 투자한다면요. 근데 요거는 예. 지금 비중 100% 들어가기에는 이미 약간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최근에 11월 15일에 13%가 올라왔잖아요. 그죠? 예, 예. 네. 그래서 저기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100% 비중을 넣게 되면요. 우리가 바닥 중에 혹시 쌍바닥 들어보셨어요? 예, 예. 예,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G20 정상회담에서 만약 중국과 무역 전쟁 이야기가 조금 나쁘게 흘러간다면 역시 중국인 뭐 관광객들이 사실 오는 게 조금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중국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호텔 신라에게 있어 가지고는 그렇게 호재성 뉴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마냥 올라간다고만 믿고 있는 것보다는 혹시나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하지라는 것도 대책을 짜놔야 되는데 100% 비중이 들어가 있으면은 빠졌을 때 대책이 없죠,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뭐 비중 100% 이미 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종목은 11,500원이 무너지게 되면 저는 이거는 음봉이 좀 길게 장대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드니까요. 11,500원 지지라인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81,500원이죠? 예, 예. 네, 81,500원짜리가 지지라인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여기가 무너질 때 잘 체크하셔가지고 손절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손절하시고 난 다음에는 호텔 신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굉장히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7만 원대라든지 7만 원이 무너지면은 6만 원대, 그러니까 천천히 내려갈 때 비중을 조금 늘리셔가면서 가져간다면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84,100원인데 저기 본전가잖아요. 예. 네, 저게 무너지게 될 때는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나머지 비중을 81,500원 무너질 때 손절하자. 그리고 7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예, 그리고 올라올 감사합니다. 때는 목표가를 10만 원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일진 멀티리올 48,000원에 100%요.
일진 머티리얼즈를 48,000원에 100%요. 네네네. 네. 일진 머티리얼즈 48,000원이면은 아쉽게도 제가 이거를 지난 상담을 했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네네. 이거 11월 23일에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이거 장대 음봉 나오고 계속 빠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몇 번을 해드렸었어요. 아, 예. 예, 왜냐하면 이런 자리는 우리가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매수가가 48,000원이 아마 지지 라인이다 생각을 하고 전고점 자리, 전 네네. 저점 자리라 생각을 하고 사신 것 같고 지난 네네. 2017년에 올라오다가 맞고 떨어진 저항선이라고 보고 사신 것 같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저런 자리가 물론 샀을 때 반등이 나가기도 굉장히 좋은 자리긴 하지만은 무너졌을 때는 밑으로 하염없이 떨어지는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무너질 때 손절을 잘해야지 저런 자리에서 수익이 나는데 지금 손절을 못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이러면은 사실 답이 없어져요. 점점. 저는 이거는 네. 좀 매매 실패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비중이 100%라는 말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도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냥 마냥 기다리게 됐다면은 만약에 얘가 3만 원대나 25,000원대까지 빠졌다가 올라오게 되면은 아마 시청자님은 나는 투자를 좀 열심히 해야지라고 의욕은 가득 찼지만은 아마 장기간 동안 여기 물려가지고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죠? 네네네. 예, 그러면은 주식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오늘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뭐 네네. 손실률이 좀 커져 있지만은 사실 오늘 좀 무너질 때 저기 지난번에 저점이 4만 원짜리잖아요. 네네네. 4만 원 무너질 때 손절하는 게 가장 좋았다라고 의견을 드리면서 일단 요거는 저는 손절 의견을 드리고요. 비중을 좀 축소하자라는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들어가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빠지고 들어가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충분히 빠진 자리가 저는 최소 35,000원 이하로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35,000원 이하에서 다시 재접근해 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전기차 테마가 굉장히 좋기도 하고 앞으로 좀 뭐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TV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의하고 있긴 하지만요. 얘가 이제 유명해진 종목이 아니라 2016년부터 전기차 때문에 거의 주가가 한 5배가 뛰어 올라온 종목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리 그런 재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한번 빼야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손절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아,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예, 현대상선 4,200원이고요. 4,200원이요. 예, 비중은 15%요. 비중은 15%. 네. 이거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좀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네.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저점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자, 근데 일단 오늘 현대상선이 갑자기 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네. 네, 어떤 실적도 안 기업이죠? 좋고. 뭐 물류운송. 네, 물류 운송을 하고 있고 이제 배를 빌려줘가지고 그저 운송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기업인데 지금 네. 이 재무제표는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네, 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거는 뭐 알고 있었어요. 예, 실적이 굉장히 안 좋고 지금 물류뿐만 아니라 해상 운송업들 그리고 업종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 조선업종을 살린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정책들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약간 예. 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휴전이라고 네네.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2016년까지는 조선업을 살리겠다라는 취지의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제 우리 정권으로 본다면은 지금의 정권은 사실은 민주당 쪽이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은 영남 쪽에 대한 그런 정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약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지게 돼요. 우리 표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 보수 쪽의 정권들은 역시나 영남 쪽에 투자를 계속 해줘야 되는, 왜냐하면 그쪽에서 표를 얻었기 때문이죠. 네. 근데 그런 역할로 본다면 지금 거제도라든지 이런 쪽이 뭐 조선이라든가 물류 이런 쪽, 해상 물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쪽인데 거기 지금 상권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살아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희망을 가지고 거제도민들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힘들어진 게 사실 그런 정책들이 많이 탁 끊겨버리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네. 현대상선이 지금 정권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잘 해나갈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사실 그런 물류가 해소가 된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남북 경협이 잘 돼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남북 경협이 잘 된다고 해서 얘가 뭐 실적이 좋아질 건 아니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온 게 아마 물류 때문에 들어오신 것보다 남북 경협인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사실은 뭐 그 부분도 있어요. 네, 사실 뭐 남북 경협을 보고 들어오셨겠죠, 그죠?
네. 예, 물류 때문이나 뭐 이렇게 조선업이 살아날 거다라고 봤으면 한 10년 투자로 계획을 짜야 됐겠지만 여길 저점으로 보신 거 보니까 아마 남북 경협인 것 같은데 남북 경협에 속지 마세요. 남북 경협이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만 너무 뛰어 올라왔다가 저점을 만든다 생각하지만 사실 남북 경협주는 저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차트도 눌림목이라고 만들어진 것들 다 무너뜨려버리고 다 무너뜨린 줄 알았더니 급등을 해버리고 다음날 뭐 하한가 갔다가 다시 또 상한가 갔다가 이런 식으로 빌비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차트적인 움직임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되고 주가가 충분히 많이 빠지고 이슈가 오히려 남북 경협이 잘 안 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졌을 때 사면은 오히려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현대상선을 산다면 오늘 샀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갑자기 뭐 어떻게 확 빠지네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같은 날 기회다 싶어가 사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추가 매수 가능하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현대상선이라는 기업도 추가 매수하기엔 조금은 부담이 되는 기업인 건 맞고요. 그리고 네. 남북경협 테마도 사실은 추가 매수하기에는 약간의 도박성이 짙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진 못할 것 같고요. 남북경협은 어쨌든 이번 정권 안에서는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예산도 남북경협 예산은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남북 경협 테마는 다시 한번 뛰어 올라갈 것이다. 대신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까지는 제가 뭐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뭐 추가 매수 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저는 좋다라는 개인적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감당이 네.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게 추가 매수라면 비중이 커지고 손실이 났을 때 손실 금액이 점점 커지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을 감당이 가능하시다면 전 추가 매수 가능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님이 감당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 하세요 마세요 하긴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제안을 만약 해주신 저라면은 거는- 추가 매수를 진행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감당할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만약에 자신이 있다면 네.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하지 않고 가져가셔도 이거는 충분히 뛰어오를 때 5,000원까지 뛰어오를 수 있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올라올 때 저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일단 네.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올라올 때 수익도 커지지만은 당연히 내려갈 때 손실률도 커집니다.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말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선택할지 말지는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추가 매수 안 해도 수익이 날 자리긴 하지만 추가 매수를 한다면 더 크게 수익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위험 부담은 본인이 지셔야 된다라고 의견 드리고 싶네요. 남북 경협주는 도박성이 짙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코데츠 컴바인요. 코데즈 컴바인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3,400원에 20%요. 3,400원에 20%요.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2016년에 한 획을 그었던 기업이에요. 얘가 급등을 했다가 한 번에 훅 빠져버려가지고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또 충격을 먹었던 종목이긴 한데 이걸 최근에 다시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봄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를 못해가지고. 봄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상승세 타고 있을 때 들어가셨네요. 그죠? 예. 네, 이렇게 상승세 타고 있는 요 과정 속에 들어가셨다가 지금 하염없이 빠져가지고 또 본전까지 왔는데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기회라는 게 자꾸 주어지진 않잖아요. 예, 매번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기회를 놓쳤다고 했을 때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회를 주면 감사합니다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본전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한 번을 줬다 생각이 들고요. 봄에 사셨다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던 기회들도 좀 있었다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다 놓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지금 이 종목이 2,700원이 지지가 되는 것이 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단기적인 차트 모양으로 봤을 때도 2,700원을 지지를 해야지 얘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서 지금 크게 W 쌍바닥이라고 말하죠. 네, 크게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사실 뭐 품절주로도 한번 엮인 적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뭐 테마는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기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 안 좋다라고 따져봤을 때는 뭐 좋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요 종목이 지금 당장에 뭐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2,700원 지지가 되는지 먼저 안전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여기가 되면은 저는 본전까지 다시 한번 기회 줄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다만 약간 힘이 빠졌다면은 3,200원 정도까지 올라오다가 빠질 수 있는데 저렇게 되면 하락세라고 불러요. 아. 네, 주가가 하락세로 계속 내려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2,200원까지 빠진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3,200원짜리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은 하락세를 타고 얘가 3,200원짜리 맞고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럼 2,200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으니 3,200원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저기가 뚫게 되면은 그냥 본전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율주행 테마 괜찮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 교체 의견을 좀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예, 멘토입니다. 예,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우리 기술이요. 우리 기술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2,810원이요. 2,810원의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0%요. 20%요. 우리 기술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런 게 전 잘 모르고 좋다고만 해서 권태민 그분이 아. 뭐 5천 얼마간에 했잖아요. 네. 일단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주식 보는 게 많이 어렵잖아요. 그죠? 예, 예,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종목을 보고 이 기업이 뭔지 보고 이런 게 많이 힘든데 HTS 상에 우리가 재무제표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예, 예,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시면 되는데 얘 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지분 TV 보고 계시죠? 예. 예, 지분 보면은 대주주가 노선봉 씨인데 이분이 지금 지분율이 몇 프로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나요? TV 천천히 한번 봅시다. 자, 몇 프로 가지고 있다고 나오나요? 제가 지금 마우스 움직이고 있는 곳입니다. 예, 네, TV 좀 보고 계세요? 예, 예. 네, TV에 보면 제가 마우스로 동글동글 이렇게 돌리고 있는 곳이 있는데 몇 예, 프로라고? 5.4인가요? 5.42% 들고 있다고 나오죠, 그죠? 예, 예. 자, 이제 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게요. 이게 대주주가 5% 정도 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노갑선 씨까지 뭐 같은 노씨이기 때문에 뭐 엮여 있다고 예측을 해보더라도 한 7, 8%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자, 우리 입장을 바꿔봅시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기업을 운용을 하고 있어요. 예. 뭐 떡볶이 집이든 어떤 분식집이든 어떤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회사가 돈을 잘 벌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분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조금 들고 있는 게 좋겠어요? 많이 갖고 있는 게. 많이 갖고 있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회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할 땐 지분을 늘리는 게 맞는데 얘가 지분이 적다는 말은 우리가 뭐라고 좀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회사 주인이 자기 회사에 지분이 적어요. 예. 그럼 우리가 좋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자기 회사에 자신이 없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자신이 없죠. 네, 자신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대주주 지분이 20% 이상은 좀 돼야지 그래도 자기 회사에 대한 신뢰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주주 지분을 늘린다라는 건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자기 회사에 자신이 있다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기술은 지금 대주주가 저렇게 지분이 작다라는 말은 좋은 기업인가요? 나쁜 기업인가요? 나쁜 기업이죠. 그럼요. 왜 근데 이렇게 올라왔느냐 하면요. 지금 별로 시장에서는 이렇게 좋다라고 판단하기 힘든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올라온 이유가 남북 경협 철도 관련주 때문에 올라왔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회사가 좋은 게 아니라 테마가 좋았던 거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3,900원까지 3,800원까지 올라가 놓고도 밑으로 훅 빠져가지고 1,000원대까지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경우가 생겨버린 거고요. 지금 얘가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면 회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기까지 올라가지 못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지금 이거를 들고 가기에도 조금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은 어디에 기대해야 되냐면 역시 남북 경협 철도 테마에 기대 봐야 돼요. 근데 과연 첫 번째 철도 테마에 나왔던 것처럼 4월 달에 그 기대감만큼 과연 이 종목이 다시 한번 그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첫 경험이라든지 첫 키스 이런 게 떨리지 그 이후로는 떨리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테마가 지난번보단 약할 것이다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지난 정고점 자리까지가 아니라 저는 2,000원에서 2,500원까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갈 수 있겠어요? 분위기만 잘 타준다면 이번에 남북 경협 이야기만 잘 나와준다면 2,000원에서 2,500원까지 한번 뛰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G20 정상회담에서 그럼 트럼프 감사하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이거 안 돼, 더 제재해야 돼라고 해버리면 이 종목들 다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죠. 없어지거나 밑으로 훅 빠져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회담을 지금 집중해서 봐야 되냐면요. G20 정상회담을 집중해서 봐야 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G20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를 인터넷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좀 많이 접하신다면은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겠죠. 나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얼른 팔아내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나쁜 그러면 이야기가 안 지금 나오게 팔을까요? 되면은 네. 지금 팔을까? 그거는 지금 아무것도 확인도 안 해보고 팔겠다라는 거는 그냥 겁먹어가지고 하는 행동이고요. 우리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보고 나에게 좋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나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저는 좋은 내용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 보거든요. 예, 예. 그럼 한 번은 어차피 지금 손실 날 거 어차피 손실 나고 조금 더 나봤자 크게 상관없잖아요. 그죠? 큰 차이가 많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어차피 손실이 나고 있고 지금 자른다고 생각을 하신 거 조금 들고 가보셔가지고 나에게 조금 더 이로운 뉴스가 나왔을 때는 2,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손실률을 줄여서 나올 수 있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감사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팔아내지 마시고 이 뉴스에서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보고 팔아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좀 체크 한번 해보시고 뉴스에서 좋은 이야기 나오게 되면 이거 바로 급등 나오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한 2,000원에서 2,500원 정도까지 올라와 줄 때 미련 갖지 마시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먹어서요. 예. 그런 것도 잘 못 보고 오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예, 이렇게 저한테 쉽게 배우니까 좋죠, 그죠? 예, 네? 다음번에는 그 지분을 조금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면은 다른 거보다는 네.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아마 판단하실 수 네.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해서 다음번 매매는 기업 좀 대주주 지분도 조금 있는 종목을 골라보시길 바랄게요. 예. 죄송하지만 DITI는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다음 전화가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여기서 예, 상담 예, 마무리하도록 예. 할게요. 이것도 감사해요. 2,500원까지만 가면 춤추겠어요. 네, 2,500원까지 가면은 전화 다시 걸어주셔가지고 노래 한 곡 해주세요. 예. 네, 그렇게 해주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네. 감사.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에이코넬이고요. 에이코넬이요. 네, 2,350원. 2,350원에 100%예요. 100%요. 뭐 이거 과대 낙폭주라고 생각하시고 사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주식 초짜인데 네. 그 지인이 많이 떨어졌다고 추천해 주길래 한번 사봤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많이 떨어졌다고 다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예, 많이 떨어졌다고 좋을 것 같으면 시장에 많이 과대낙폭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에이코넬보다는 많이 떨어진 과대낙폭주라고 한다면 저는 아모레퍼시픽이나 현대차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과대낙폭주라고 다 똑같은 과대낙폭주가 아니라 얘가 왜 떨어졌는지 떨어져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에이코넬 이 종목은요, 뭐 기업이 좋아서 올라갈 만한 내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기업이 워낙 뭐 출중하다 이런 이야기가 돌진 않고 있고 오히려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테마성으로 올라왔다가 그 테마성의 그 기대감들이라든지 재료가 조금 고갈되다 보니까 밑으로 푹 빠져버렸거든요. 네. 자, 그러면 기대감이 사라졌고 실망 매물이 튀어나왔고 거기다가 지금 분위기가 다시 올라가기 힘든 재료가 고갈된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걸 사는 게 맞습니까? 안 사는 게 맞습니까? 안 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안 사는 게 맞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좋다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뭐 예전에 그 뭐 태경 인수 소식도 있었고 뭐 인수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자동차 부품줄 해가지고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내용들 때문에 올라가긴 했으나 빠질 때는 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좋은 기업이 아니라 나쁜 기업이 거품 때문에 좋은 것처럼 보여졌다가 빠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좋은 기업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것처럼 보였던 기업이 빠진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주위에서 좋은 기업인데 싸졌어라고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상으로 현실적으로 딱 보게 되면 이게 7, 8천에 올라갔던 게 약간 그냥 이슈화돼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요. 지금 2,000원짜리가 좀 제가격에 찾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자리인데요. 자, 어찌됐든 지금 뭐 1년 거의 반년 이상 동안 7, 8천원짜리 있다 보니까 얘가 빠져내려왔을 때 한 번에 죽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마 기술적 반등이라고 불러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서 좋은 기업은 아니지만은 매도의 힘에 따라 가지고 야 이거 그래도 7, 8천원짜리인데 지금 2,000원이 됐어라고 생각하는 우리 시청자님 같은 분들이 매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매수하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주가가 한번 위로 쫙 치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으로 한번 올라올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거 한번 올라왔었잖아요. 11월 16일이라든지 이럴 때. 예. 예, 저때 좀 팔아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뭐 당장에 또 완전히 뭐 무너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2,500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 저는 비중을 좀 절반 이상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2,500원까지 올라올 때 예.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 한 2,700~800원까지만 목표를 욕심을 좀 내보시고 나머지는 수익 안 내도 좋으니까 일단은 본전부터 다 찾고 수익을 조금 내서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에이코넬은 감사합니다. 주가가 좀 자리 잡을 때까지 좀 더 지켜보시다가 재료도 예. 좀 체크해 보시고 저점에서 천천히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다시 접근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전문가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PNT요. PNT고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18,750원에 네. 20%요. 네. 자, 이거는 뭐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방송 앞으로 자주 봐주실 거죠, 그죠? 아, 네. 네.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냐면요. 쌍봉이라는 차트는 무조건 피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요. 네. 네, 이게 지금 PNT가 쌍봉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셨을 것 같은데 TV 보고 계시죠, 그죠? 네네. 자, 제가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봉을 2개를 그렸더니 어떻게 해요? 쌍봉요. 쌍봉이에요. 이거를 지금 최고 꼭대기에 사신 거예요. 네. 지금 위쪽에 파란색 선이 이렇게 쭉 하나 가고 있죠, 그죠? 네네. 여기가 시청자님 매수가거든요. 네. 예, 저기를 샀으니 이렇게 빠질 때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예, 쌍봉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면요. 쌍봉 만들어지면은 일단 쌍봉의 저점 자리죠. 여기 지난 전 저점이라고도 부르는데 요 자리에서 반등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좀 해봄직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기술적인 분석이거든요. 네. 그래서 쌍봉을 만들었을 때 밑으로 빠지면 저기서 반등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기서 사야 되는데 저기마저 무너지면 보통 손절해라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하락세가 시작이 되는 제일 첫 단계가 쌍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럼 지금 PNT라는 기업은 쌍봉을 만들고 저점을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으니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건 지금 18,500원에 18,750원에 탈출하기는 거의 불가하다. 예,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시간이 오래 걸리면 뭐 탈출할 수 있겠지만 200년 뒤에 주가가 뭐 2만 원까지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네네. 자손 대대로 물려줘서 이거 본전되면 팔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 지금은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매도하기는 조금 힘들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들고 네. 가셨다가 네. 오히려 좀 많이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낮춰서 손실을 줄여 나오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정도의 추매를 하면 가능할까요? 지금 당장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바닥을 좀 잡았을 때 알 수 있는데 지금 하락세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10,000원이 지지 라인으로 체크가 되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추가 매수하기에는 더 떨어질 수 있으니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 네. 이게 지금 12,000원 정도까지만 올라와 준다면 다음번에 11,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는 네. 좀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지지가 안 되면은 밑으로 좀 더 내려가서 솔직히 19,0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전기차 테마로 엮여 있었는데 일진 네. 머티리얼즈가 지금 쌍봉 만들고 지금 저점 무너뜨리고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전기차 테마가 좋긴 하지만은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오히려 이거는 만약에 18,750원에 안 샀다면은 지금부터 매수 한번 해볼 만한 가격 메리트를 좀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 타이밍이 조금 잘못된 거지 요거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 생각이 드니까요.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 12,000원 네.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무너지면 9,000원 됐을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때 제가 추가 네. 매수 가능한지 보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상담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직 상담 못 받으셨다고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속전속결 스피드업 시켜서 여러분들의 종목 봐드리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상담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끝자리가 4658님 에코프로를 4만 원에 비중 20%를 두고 사셨다고 해요. 앞서 살펴봤던 일진 머티리얼즈처럼 지금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3%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멘토님 참고 기다릴까요? 아니면 팔아야 될까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을 좀 체크해봐야 되는데요. 전기차 테마 중에서는 거의 대장격이 일진 머티리얼즈와 이젠 에코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진 머티리얼즈가 쌍봉 만들고 빠지고 있다는 것은 에코프로도 저점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저점이 31,000원짜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요. 이 자리가 무너지면 이것도 역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1,000원 무너질 때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 의견을 드리고요. 올라올 때는 35,000원 정도쯤 반등 나올 때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298님의 사연이에요. 유한양행을 25만 5천 원에 사셨고 비중도 50%나 됩니다. 이번 달 초에 기술 수출 소식이 들려왔죠.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 지금은 또 모멘텀이 약해지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투자 심리 개선될 수 있을까요? 유한양행은 제가 다른 콘텐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기업인데요. 기술 수출 이야기 나온다고 해서 이건 무조건 호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반등 때 물려있던 분들 그리고 최근에 사셨던 분들은 빨리 탈출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기업이에요. 지금 요거는 기술 수출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호재로 생각하고 계시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단기간에 이슈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저는 본전되면은 정리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은 뭐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17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것이 수익 내기에는 가장 좋은 매수가가 아닌가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종목도 상담 도와드리죠. 이번에는 1584님, 명성 TNS를 18,450원에 비중 10%를 두고 사셨습니다. 올 9월에 상장이 됐었던 걸로 아는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 매수가까지 좀 반등 가능할까요? 지금 신규 상장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사실 우리가 투자할 만한 괜찮은 종목이 없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에 눈을 좀 많이 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신규 상장주들이 좋다 해서 상장이 되기 때문에요. 비상장 주식일 때보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슈팅이 나오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최근에 지지라인 눌림목이라고 말할 만한 어떤 지지라인 만들어주고 있고요. 여기서 박스권과 쌍바닥을 잘 만들어준다면은 저는 이거 다시 한번 뛰어올라서 22,000원까지는 치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22,500원 목표가 잡으시고 무너질 때는 저는 16,000원대가 무너지면 손절하자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풍제약 기다리고 있습니다. 7010님의 사연인데요. 7,360원을 사셨고 30% 비중 두고 사셨어요. 수익 보는 종목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추가로 상승할까요?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요? 저도 이 종목 매수가랑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매우 매수를 잘하신 자리예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제약 바이오 반등 분위기 속에서도 잘 잡으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은 지금 들고 가시면은 한 8,500원에서 9,000원 정도까지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시장 반등이 잘 나와주는 체크해보면서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G20에서 뭔가 이야기 잘못 나와서 혹시나 시장 빠지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한 발 물러서자 본전에서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7,000원대에서 접근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문현진 멘토님과 김현구 멘토님 함께 한 주를 꾸며보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투자 설명회 마련해두고 계신다고 하는데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김현구 멘토의 무료 강연의 소식입니다. 12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청주시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지하 1층 2교육장에서 진행되고요. 두 번째로는 12월 2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 진행이 되죠. 부산 적십자회관 6층 강의실에서 진행되고요. 문의 전화는 02077-6244번으로 연락주세요. 이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문현진 멘토의 무료 강연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 라마다 전주호텔 1층 세고비아홀에서 진행됩니다. 02077-6244번 연락 주시고요. 12월 2일 일요일에는 오후 2시에 천안축구센터 본관동 3층 소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02077-6244번 마찬가지로 연락 주세요.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첸콜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신의 성공 투자를 위한 주템 전문가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www.sctv.co.kr을 입력하시면 주식챔피언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주식챔피언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주식 아카데미 무료 공개 방송, 실시간 무료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 파트너 주식챔피언,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